어떤 연구회. 일은 이렇게 된 것이었다. 어느 날 우리 예닐곱은 차를 마시고 앉아 있었다. 몇몇은 아직도 눈부신 조명등이 붉은 깃털 장식과 금색 실내화를 비추고 있는 길 건너편의 숙녀용 모자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차 쟁반 모서리에 각설탕으로 탑을 쌓는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내 기억에는 얼마 후 우리는 불가에 둘러앉아 여느 때처럼 남자들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강하고 고상하고 똑똑하고 용감하고 잘생긴 남자들. 그런 남자를 사로잡아 평생 동안 함께 사는 여자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폴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해두지만 폴은 늘 이상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런던 도서관의 책들을 한 권도 빠짐없이 다 읽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래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우리는 그녀를 좋아하지만 그녀는 결코 미인이 아니다. 신발끈도 늘 풀어져 있다. 우리가 남자들을 찬양할 때에도 아마 자기랑 결혼하려는 남자는 아무도 없으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마침내 그녀가 울음을 그쳤다. 우리는 한동안 그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모두 당연한 말이었으니까. 그녀의 말은 이랬다. 그녀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하루 종일 런던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을 읽었다. 맨 위층에 있는 영국 문학부터 시작하여 타임지를 모아둔 맨 아래층까지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반인지 반의 반쯤 읽었을 때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더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책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책들이 그녀는 벌떡 일어서서 비통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때 그녀의 표정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거의 아주 다 형편없어. 물론 우리는 셰익스피어도 책을 썼고 밀턴도 셀리도 썼다고 외쳤다. 물론이지 다들 잘 배웠구나. 하지만 너희들은 런던 도서관 회원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녀는 또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윽고 좀 진정되었을 때 그녀는 늘 가지고 다니는 책들 중 한 권을 펴보였다. 창가에서인지 정원에서인지 뭐 그런 제목이었고 벤턴인지 헨슨인지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다. 그녀는 처음 몇 페이지를 읽어주었다. 우리는 조용히 귀 기울여 들었다. 하지만 그건 책이 아니잖아. 누군가 말했다. 그러자 폴은 다른 책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역사책이었다. 저자의 이름은 잊어버렸다. 그녀가 그 책을 읽어 내려갈수록 우리의 놀라움은 점점 커졌다. 한결같이 황당무계한 소리뿐이었고 문체도 형편없었다. 시집, 시집! 우리는 황급히 소리쳤다. 시집을 좀 읽어봐. 그녀가 그 정황하고 감상적인 엉터리 시를 읽을 때 우리의 침통한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틀림없이 여자가 썼을 거야. 누군가 그렇게 주장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당대 최고의 시인의 하나로 뽑힌 젊은 남자가 쓴 시였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됐으니까 제발 그만 읽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대법관들의 삶의 한 부분을 읽어주었다. 이윽고 그녀가 다 읽었을 때 우리들 중 가장 나이가 많고 똑똑한 제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했다. 남자들이 그런 쓰레기를 쓴다며 왜 우리 어머니들이 사내 아이를 낳는데 젊음을 바쳤겠어? 다들 조용했다. 조용한 가운데 불쌍한 폴이 흐느껴 우는 소리만 들렸다. 왜 우리 아버지는 나보고 책을 읽으라고 했을까? 왜? 클로린다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다 우리 잘못이야. 우리는 다들 글을 읽을 줄 알지만 폴 말고는 책을 읽은 사람이 없잖아. 나만 해도 아이를 낳는데 젊음을 바치는 게 여자의 의무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나는 자식을 열이나 낳은 우리 어머니를 존경했어. 15 낳은 할머니는 더 존경했고, 고백하건대 나는 나중에 아이를 20 낳는 게 꿈이었어. 지금까지 우리는 남자들도 우리처럼 부지런하고 그들이 하는 일도 우리 일처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그들은 책과 그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지.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에 사람을 퍼뜨리고 남자들은 세상을 문명화한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도 글을 읽을 줄 아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평가해 보는 게 어때?
계속 아이만 낳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조사해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연구조사를 위한 연구회를 결성했다. 누구는 군함을 방문하고, 누구는 어느 학자의 연구실에 잠복하고, 누구는 사업가들의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모두들 책을 읽고, 그림을 감상하고, 음악회에 가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눈을 크게 뜨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팔팔하게 젊었다. 그날 밤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모름지기 삶의 목적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우리가 얼마나 단순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조사 목표는 남자들이 이런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행동 개시에 들어갔다. 몇몇은 대형 박물관, 몇몇은 해군, 몇몇은 옥스퍼드 대학교, 몇몇은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방문했다. 또한 우리는 왕립미술원과 테이트 국립미술관도 방문했다. 음악교에 가서 현대 음악을 감상하고 왕립재판소에 가보고 새로 나온 연극을 관람했다. 남자와 외식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그의 대답을 주의 깊게 살폈다. 우리는 틈틈이 모여 그동안 알아낸 것을 보고했다. 정말 즐거운 모임이었다. 로즈가 에디오피아의 왕자로 변장하고 군함에 오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던지. 나중에 로즈의 장난을 알아챈 함장은 그녀에게 찾아와 죄과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신사로 변장하고 있었다. 어떻게 말이에요? 어떻게? 그야 물론 매를 맞는 거지. 함장은 식은덕거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로즈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내밀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함장은 때리는 것 같지도 않게 아주 살짝 6대만 때리고 말았다. 이것으로 영국 해군의 명예가 회복되었소. 그러면서 그는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얼굴에 땀까지 흐르고 있었다. 저리 치우시오. 그녀는 짐짓 함장의 태도와 성난 표정을 흉내내며 소리쳤다. 내 명예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소. 마치 신사처럼 말하는군. 그는 그러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회초리 6대로 영국 해군의 명예가 회복된다면 신사의 명예가 회복되려면 몇 대쯤 맞아야 할까? 그러더니 그는 동료 장교들과 그 문제에 대해 의논해 보아야겠다고 했다. 그녀는 오만한 표정으로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녀의 똑똑함에 감탄했다. 그럼 어디 보자. 혹시 당신 아버지 전용 마차가 있었소? 없었소. 그런 말은 있었소? 풀베는 기계를 끄는 당나귀는 있었소. 그러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전용 마차가 없었다는 것은 지체 높은 집안이 아니었음을 뜻하므로 명예가 크게 손상된 것은 아니라는 것에 안도한 것이다. 그녀는 얼른 덧붙였다. 우리 어머니 이름은? 어머니 이름 같은 건 필요 없소. 그는 얼굴이 시뻘거진 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소리쳤다. 그러고는 무려 10분이 지나도록 생각에 잠겨 있더니 마침내 그가 가리키는 허리 뒷부분에 넉대 반 매를 때리라고 했다. 반대를 깎아준 것은 그녀의 증조 할머니의 숙부가 트라팔가 해전에서 전사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의 표시라고 했다. 그러면 그녀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면서 그녀는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쌍방의 명예 회복이 끝나고 둘은 식당으로 가서 포도주 2병을 마셨다. 함장은 기어코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했다. 그리고 둘은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며 헤어졌다. 페니는 왕립재판소에 간 이야기를 해주었다. 재판소에는 처음 가보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판사들이 나무로 만들어졌든지 그게 아니면 위험있게 행동하고 웅얼거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생긴 짐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청파리들이 든 수건을 풀어헤쳐 보였다. 하지만 청파리들이 윙윙거리는 소리에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그 짐승 같은 판사들이 인간성을 나타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잠에서 깨었을 때에는 재판이 이미 끝나서 죄수들이 감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사를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헬렌은 왕립 미술관에 다녀왔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자 그녀는 느닷없이 푸르스름한 책을 펴들고 읽기 시작했다. 오, 사라져버린 손의 어루만짐과 잔잔한 목소리여. 사냥꾼이 집에 있다. 언덕 위의 집에. 그는 고삐를 잡아챘다. 사랑은 달콤하고 짧도다. 봄. 아름다운 봄은 계절의 왕이다. 오, 사울이 왔는데 영국에 있다니. 남자들은 일해야 하고 여자들은 울어야 한다. 임무의 길은 영광의 길이다. 그녀는 이런 횡설수설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이제 제발 시는 그만 읽어. 영국의 딸들이여.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우리는 그녀를 획 잡아당겼다. 그 바람에 꽃병이 쓰러지면서 그녀가 물을 뒤집어 썼다. 잘 됐군. 그녀는 개처럼 몸을 마구 털었다. 이렇게 된 김에 카페 뒤를 뒹굴면서 영국 국기 흔적이 지워지는지 볼까? 아마. 그러면서 그녀는 이리저리 대굴대굴 굴렀다. 이윽고 그녀가 일어나서 현대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할 때 캐스털리아가 말문을 막았다. 그림의 평균 크기가 얼마나 돼? 가로 80cm, 세로 60cm쯤 될 거야. 캐스털리아는 헬렌이 말한 것을 받아쓰더니 우리가 서로 눈길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틈에 일어나서 보고를 시작했다.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나는 지난주 내내 청소부로 변장하고 옥스브리지에 있었어. 면목 교수의 방에 들어가 봤는데 내가 느낀 걸 이야기하자면 뭐랄까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군. 무척 이상했어. 그 교수란 사람들은 잔디밭에 지어진 큰 집들에 살고 있었는데 감옥의 독방처럼 한 방에 한 사람씩 살고 있어. 하지만 살기는 아주 편하게 돼 있지. 단추를 누르거나 작은 등을 켜기만 하면 돼. 서류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책이 아주 많아. 아이들이나 동물들은 없어. 길 잃은 고양이 5마리, 늙은 멋쟁이 새 1마리, 그리고 수탉 1마리 말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덜리치에 사는 우리 이모는 선인장을 키우고 있어. 응접실을 거쳐 온실에 가보면 뜨거운 파이프 위에 그 못생긴 털북송이 화분이 수십 개나 놓여 있지. 우리 이모 말로는 100년에 한 번 꽃이 핀대. 하지만 우리 이모는 그 꽃을 못 보고 죽었어. 우리는 그녀에게 본론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아무튼 나는 호킹 교수가 나갔을 때 그의 방에 들어가서 그의 필생의 역작이라는 사포 평전을 읽어봤어. 두께가 15cm쯤 되는 이상하게 생긴 책이야. 어느 독일 학자가 부정한 바 있는 사포의 순결을 옹호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그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일 때의 열정과 해박한 학식,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떤 용법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이론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호킹 교수가 들어온 거야. 아주 너그럽고 온화하게 보이는 노신사였어. 하지만 그가 순결에 대해 뭘 알겠어? 우리는 그녀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 아냐, 아냐, 그 교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로즈가 만난 그 함장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왠지 나는 자꾸 우리 이모의 선인장이 생각나는데 선인장의 순결에 대해 뭘 알겠니? 우리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본론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했다. 옥스브리지의 교수들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책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바지 한다고 생각해? 참, 그걸 깜빡 잊었구나.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 내가 보기에는 네가 실수를 한 것 같아. 수잔이 말했다. 호킹 교수는 아마 부인과 의사일 거야. 학자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 유머와 재치가 넘치지.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뭐 어때? 함께 있으면 즐겁고, 너그럽고, 민감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사리를 아는 사람들인데, 평생 동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다시 가서 알아봐야겠구나. 캐스털리아가 말했다. 그로부터 석 달쯤 뒤, 나 혼자 앉았을 때 캐스털리아가 들어왔다. 내가 그때 그녀의 뭘 보고 그렇게 감동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녀는 정말 예뻤다. 그리고 기분이 아주 좋은 것 같았다. 기분이 아주 좋은 모양이구나. 그동안 옥스브리지에 있었어. 질문하면서 대답하면서 설마 우리의 서약을 깬 건 아니겠지?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그 서약?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나 아기 가졌어. 그 뜻으로 물어본 거라면 넌 모를 거야.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뭐가? 뭐가 좋냐고? 그거 말이야. 대답하는 거. 그녀는 좀 혼란스러운 듯이 더듬거렸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들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가끔 우도 아니고 우도 아닌 이상한 소리를 질렀다. 순결, 순결, 내 순결. 오, 나 좀 도와줘. 향수병. 그 방에는 겨자가 담긴 양념병밖에 없었다. 그거라도 갖다 주었지만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정을 되찾았다. 석 달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지. 내가 나무라는 듯이 말했다. 그래? 지금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지. 그건 그렇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캐스털리아라고 부른 건 불행한 일이었어. 오, 캐스털리아, 내 어머니는 갑자기 그녀가 겨자병을 붙잡았다. 아냐, 아냐. 그녀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내가 순결한 여자였다면 내가 들어올 때 비명을 질렀어야 해. 하지만 넌 얼른 달려나와 나를 껴안았잖아? 아냐, 카산드라. 너나 나나 순결하지 않아.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는 동안 다른 회원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각자 알아낸 것에 대해 토론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다들 캐스털리아에 대해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다. 다들 그녀에게 키스하면서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다고 했다. 이윽고 다 모이자 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시작하자고 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그동안 5년이 넘게 조사했지만 그 결과는 뭐라고 결론을 내릴 만큼 확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때 캐스털리아가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속삭였다. 그러더니 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벌떡 일어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계속하기 전에 알고 싶어. 내가 이 방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거야? 고백하건대 난 불결한 여자거든. 다들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기를 가진 거야? 제인이 물었다. 캐스털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우리 회원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지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불결, 아기, 캐스털리아 등 단어 몇 개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큰 충격을 받은 제인이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 캐스털리아가 이 방에서 나가야 되는 거야? 불결한 거야? 거리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란이 일어났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있게 해. 불결? 그게 무슨 대수야? 하지만 19이나 20밖에 안 된 아직 어린 회원들은 부끄러워서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한꺼번에 캐스털리아에게 달라들어 질문을 퍼부었다. 그때까지 묵묵히 앉아있던 한 나이 어린 회원도 부끄러운 듯이 머뭇거리다 물었다. 그럼 순결이라는 게 뭐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캐스털리아가 너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난 아까 너무 놀랐어. 적어도 10분 동안은. 또 다른 회원이 말했다. 나는 하루 종일 런던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을 읽느라고 점점 신경질적이 되어가는 폴이 말문을 열었다. 순결은 무지일 뿐이라고 생각해. 아주 부끄러운 정신적 수준 말이야. 따라서 나는 순결하지 않은 사람만 우리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캐스털리아를 우리 회장으로 추천하겠어. 그러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순결한 여자라는 낙인을 찍는 건 불결한 여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과 똑같이 불공평한 일이야. 폴이 말했다. 우리들 중 몇몇은 아직 기회도 없었어. 게다가 나는 캐스털리아가 순수한 사랑에 의해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은 이제 겨우 21살이고 굉장히 잘생겼어. 캐스털리아가 매혹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순결이나 불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헬란이 말했다. 정말 골치 아프군. 과학 분야를 조사하는 주디스가 말했다. 나는 사랑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말인데
법령을 개정해서 매춘부들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동시에 처녀들을 수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녀의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했다. 지하철역을 비롯 공공장소에 그녀가 발명한 기계를 설치하여 약간의 사용료만 내고 쓰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욕구를 해결해주고 여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밀봉한 시험관에다 미래의 대법관과 시인과 화가와 음악가의 시를 보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조건이 있어. 이런 훌륭한 혈통들이 멸종되지 않았어야 하고 여자들이 여전히 아이를 낳고 싶어 해야 한다는 거야. 물론 우리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해. 캐스토리아가 얼른 말했다. 그러자 제인이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토론할 문제야. 우리는 우리가 인류를 존속시키는데 과연 옳은 일인지 알기 위해 5년 동안이나 조사했어. 캐스톨레는 우리의 결정을 예측했지만 우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 우리는 한 사람씩 차례로 일어나 보고하기 시작했다. 문명의 경위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마침내 사람도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원자의 핵을 발견했다. 광대무변한 우주를 사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방탄성을 질러댔다. 우리 어머니들이 바로 이런 결과를 위해 젊음을 희생한 게 자랑스러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특히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있던 캐스털리아가 다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제인이 아직 들어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일깨웠다. 캐스털리아도 빨리 계속 시작하자고 재촉했다. 우리는 이번에 복잡한 통계를 검토했다. 영국의 인구는 수천만 명이며 그중 몇 퍼센트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몇 퍼센트가 감옥에 있다. 노동자 가정의 평균 가족 수는 몇 명이다. 상당수의 여자들이 출산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한다. 다음에는 공장들과 상점들과 빈민가와 조선소, 그리고 증권거래소와 어느 거대 기업 사업가, 정부 청사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 아프리카, 아일랜드 등 영국의 식민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캐스털리아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불편해 보였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아무 결론도 못 내릴 거야. 그녀가 말했다. 문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당초 조사하려고 했던 것만 조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삶의 목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뭐야? 비행기니 공장이니 돈 따위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잖아. 남자들 자체와 그들의 예술에 대해 이야기해야지. 그게 문제의 핵심이잖아. 그리하여 우리는 질문과 답을 적은 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것은 심사숙고 끝에 작성한 것이었다. 예당초 우리는 좋은 남자는 정직하고 열정적이고 순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하지만 어떤 남자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을 경우가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였다. 켄징턴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제분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죠? 담배는 얼마 주고 사세요? 조지프 경이 준 남작인가요? 나이트인가요? 준 남작과 나이트 모두 명예자귀로서 귀족은 아니다. 준 남작이 나이트보다 한 단계 위다. 우리는 보다 직접적인 질문보다 이런 무의미한 질문을 할 때가 많았다. 아내가 원해서 자기를 받았다는 벙컴경과 똑같은 이유로 자기를 받은 사람이 아주 많았다. 24시간 중 15시간을 일합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말했다.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죠? 이것 보세요, 아가씨. 먹여 살릴 식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식구가 왜 늘어나죠? 그들의 아내도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싶어 했다. 대영 제국이 그러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런 대답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대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도덕과 신앙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들은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돈과 힘의 가치에 대한 질문은 아예 하지 않거나 아주 조심스럽게 했다. 질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자본주의에 대해 질문했을 때 만일 할리 타이트 부츠경이 양고기를 썰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내 목을 베어버렸을 거야. 우리가 그런 위기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남자들이 너무 굶주려 있고 기사도 정신이 강하기 때문이야. 남자들은 우리를 너무 깔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건 신경도 안 써. 당연하지. 엘리너가 말했다. 나는 예술가들을 만나봤는데 여자 예술가는 아직 없었지. 폴, 제인, 오스틴, 샬럿, 프론테, 조지 엘리엇. 뒷골목에 머핀 장수처럼 폴이 소리쳤다. 그 여자는 정말 따분한 여자야. 누군가 소리쳤다. 사포 이후로는 훌륭한 여자가 없었다. 엘리너가 주간 신문에 난 기사를 인용하며 말했다. 사포는 호킹 교수가 그럴듯하게 꾸며낸 인물이라는 건 이제 다 아는 사실이야. 루스가 끼어들었다. 아무튼 지금까지 글을 쓸 줄 아는 여자는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엘리너가 계속 말했다. 작가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줄곧 자기 책에 대한 이야기만 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야. 세익스피어처럼. 그리고 그들은 나를 믿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제인이 반박했다. 남자들은 다 그렇다. 그래봐야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냔 말이지. 그녀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다음에는 현대문학에 대해 조사하는 게 좋겠어. 엘리자베스, 내 차례야. 엘리자베스는 그녀가 맡은 일을 하기 위해 남자로 변장하고 평론가 행세를 했다고 했다. 지난 5년 동안 새로 나온 책들을 꾸준히 읽어봤어. 가장 인기 있는 작가를 꼽자면 웰스 씨를 비롯하여 아놀드 베넷 씨, 콤프턴 맥켄지 씨, 맥케나 씨, 월폴 씨 등을 들 수 있지. 그녀는 그러고는 앉았다. 아니, 그게 다야? 다들 한마디씩 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들이 제인, 엘리엇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작가들이고 내가 보고서에 썼듯이 그들이 영국 문학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뜻이야? 물론이지. 그녀는 몸을 비비꼬며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야. 우리도 그것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좋은 책을 쓰고 있냔 말이야. 좋은 책? 그녀는 천장을 쳐다보며 말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러면서 그녀는 신들린 사람처럼 빠른 속도로 짓거렸다. 소설은 삶의 거울이야. 너희들도 무엇보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부정하지는 못할 거야. 생각해봐. 밤늦게 브라이튼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처량하겠니? 어느 하숙집이 가장 좋은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것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일요일 저녁이라고 생각해봐. 영화 보러 가는 게 좋지 않겠니?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럼 빨리 사실을 말해봐. 사실? 근사하지 않니? 그녀는 계속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다. 치토 씨는 지난 30년 동안 매주 사랑과 뜨거운 토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 아들들을 모두 이튼에 보내고 말이야. 사실을 말하란 말이야. 사실이라. 사실은 문학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녀는 그러고는 다시 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자, 그럼 결과를 종합해보자. 제인이 일어나 그렇게 말했을 때 열린 창문으로 한동안 나지막이 들려오던 와글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전쟁이다, 전쟁! 전쟁이 났다! 거리에서 남자들이 소리치고 있었다. 우리는 겁에 질린 눈으로 서로 마주보았다. 전쟁이라니 무슨 전쟁? 너무 늦긴 했지만 문득 우리는 하원에는 아무도 파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폴을 쳐다보았다. 폴은 런던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남자들은 왜 전쟁을 하지? 이유가 많지.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를테면 1760년에는 괌 소리 때문에 그녀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1797년에는 1804년에는 1866년에는 오스트리아가 1870년에는 프로 전쟁이 1900년에는 하지만 지금은 1914년이잖아. 우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말을 막았다. 아, 지금은 왜 전쟁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전쟁이 끝나고 평화 조약이 맺어지고 있을 때 나는 우리가 모이던 그 방에서 다시 캐스털리아와 마주 앉아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썼던 의사록을 뒤적거렸다. 1919년 6월 28일 파리에서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 평화 조약.
5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걸 다시 보니까 기분이 야릇해. 내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삶의 목적이라는데 합의한다. 캐스털리아가 내 어깨 너머로 의사록을 들여다보며 한 부분을 읽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은 남자란 정직하고 열정적이고 순박한 사람을 말한다. 여자들이 쓰는 말이란 어쩜. 캐스털리아가 책을 밀치며 말했다. 우린 정말 바보였어. 다 폴 아버지 때문이었어. 내 생각에는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 그 우스꽝스러운 유언 말이야. 폴더러, 폴더러 런던 도서관의 책들을 다 읽으라는. 만일 우리가 글 읽는 법을 안 배웠다면 지금도 무지 속에 아이를 계속 낳으면서 그런 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물론 너는 전쟁의 참상에 대해 말하고 싶겠지. 내가 낳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봐야 하는.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도 그랬고 할머니들도 그랬고 할머니들도 그랬어. 그러면서도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지. 글을 읽을 줄 몰랐으니까. 나는 내 딸들이 글 읽는 법을 못 배우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녀는 한숨을 푹 쉬었다. 어제는 글쎄 앤이 신문을 보다가 그게 사실이냐고 묻지 뭐니? 그러더니 또 로이드 조지 씨가 훌륭한 사람이냐, 아놀드 베네 씨가 훌륭한 소설가냐, 그리고 엄마는 하나님을 믿냐고 묻는 거야. 그 애가 아무것도 믿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남자의 지성은 근본적으로 여자의 지성보다 우수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라고 가르치면 되잖아. 내 제의에 그녀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다시 우리의 낡은 의사록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남자들의 위대한 발견과 수학과 과학과 철학과 학식을 생각해야겠지. 그러면서 그녀는 깔깔대고 웃었다. 호킹 교수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야. 그렇게 웃으면서 의사록을 들여다보는 그녀를 보고 나는 그녀가 기분이 아주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책을 내던지며 외쳤다. 오 카산드라 왜 자꾸 나를 괴롭히니? 남자의 지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큰 착각이라는 걸 모르겠니? 뭐야? 저널리스트나 학교 교사나 정치가나 주택관리인한테 물어봐. 다들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할 테니까. 하지만 그녀는 콧방귀를 뀌었다. 남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똑똑해진 건 태초부터 우리가 그들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편히 살게 해줬기 때문이야. 다 우리 덕분이란 말이야. 그녀는 악을 썼다. 우리는 지성을 갖기를 원했고 이제 그걸 쟁취했어. 처음부터 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지성을 개발하기 시작하기 전에 사내 아이보다 매력적인 게 어디 있겠니? 아름답고 잘난 체 하지도 않고 미술과 문학의 의미를 본능적으로 이해하지. 자신의 삶을 즐기는 한편 다른 사람들도 마, 자신의 삶을 즐기는 한편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삶을 즐기게 하고 그러다가 타의에 의해 지성을 개발하게 되고 결국 변호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장군이 되고 저술가가 되고 교수가 되지. 날마다 사무실에 나가야 하고 해마다 책을 써야 해. 지성으로 식구들을 먹어 살리면서 불쌍하기도 하지. 나중에는 우리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굴고 자기 아내한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 그런 남자들을 품에 안으려면 눈을 질끈 감아야 해. 그들은 온갖 혼장과 견장과 소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우리는 뭘로 위로받지? 10년만 참으면 라우르에서 주말을 보낼 수 있다는 걸로? 일본에서 가장 작은 벌레의 이름은 그 몸뚱이보다 2배나 길다는 걸로? 오 카산드라, 남자들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지 않겠니? 방법은 이것뿐이야. 남자들한테 순수한 일을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사람들이나 좋은 책들이 나올 수 없어. 우리는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파멸하고 말 거야. 세상에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야. 너무 늦었어. 우리는 우리 아이들도 부양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나보고 지성을 믿으라는 거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동안 거리에서는 남자들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가만히 들어보았더니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는 것 같았다. 이윽고 떠드는 소리가 잠잠해졌다.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불꽃놀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우리 요리사가 이브닝 뉴스지를 샀을 거야. 앤이 차를 마시면서 그걸 읽겠지? 집에 빨리 가봐야겠어. 소용없어. 이미 글을 읽을 줄 아는 한 앤이 스스로를 믿도록 가르칠 수밖에 없어. 그래, 그럼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연구회의 의사록을 치우고 앤에게 달려갔다.
애는 인형을 가지고 즐겁게 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녀에게 운명의 선물을 주었다. 너를 미래의 연구회 회장으로 선출했다면서. 애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불쌍한 앤.